네, 어김없이 목요일 4시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우리 국민TV만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공익적인 방송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지난 일주일간 또 열심히 저희가 지난주에 KT 특집을 했었잖아요. 정말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 이석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분노하고 그 이석채를 참여연대에서 고발했더니 검찰이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16군데 압수수색해서 우리 국민TV 방송을 들었던지 이석채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서 지금 출국 금지도 시키고 지금 전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끝까지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에 기초해서 또 사회경제 약자들의 생존권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으라차차는 국정감사 특집으로 국정감사에 이렇게 증인이나 참고인을 갔던 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녹취록 파문이 최근에 있었죠. 아모레 녹취록도 오늘 공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 대리기사, 또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여러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음악 듣고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행복한 숲이 만든 양념까지 건강한 오색 장아찌. 신선하고 다양한 오색 채소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반찬. 짜지 않고 새콤달콤 건강하고 맛있는 오색 장아찌. 쥐마켓이나 옥션에서 오색 장아찌를 쳐보세요. 상품평에서 그 인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시 요청 사항란에 국민TV라고 써주시는 분들께는 달링맛 오색 장아찌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네, 콜미 노래 잘 들으셨어요? 나를 불러주라. 예, 우리 을들을 불러줘야죠. 을들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노래네. 콜미 우리 제발 우리를 불러주라. 청와대에서 한번 을들 이야기를 들어. 근데 절대 우리는 안 부르고 다 재벌 대기업만 불러요. 맨날 국정원만 부르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말 서민들 을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민주당 을지도위원회는 요즘 열심히 들어서 나름 떴잖아요. 그다음에 정의당에도 중소상공인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근데 청와대는 도대체 뭐 하는지 이렇게 속상합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 소개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녹취록 남양유 못지않은 그런 욕설과 막말 녹취록이 공개됐었죠, 여러분. 아모레 퍼시픽 방문 판매 피해, 그러니까 방문 판매 대리점인데 그 방판 대리점의 피해 대리점 협의회 선생님들이 스튜디오에 무려 5분이나 와 계십니다. 그 중에서 스튜디오 그분들 대표에서 서금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북돋아 주시니까 힘을 얻고 가열차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지난주에 아무튼 인터넷에서도 아주 화제가 됐었죠. 아모레 녹취록. 아주 심한 욕설과 막말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에 곧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는 우리 대리기사협회 저번에 오셨었죠. 대리기사협회 김종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두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영 회장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은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제가 출석합니다. 증인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리판에 가장 그 큰 손이자 많은 기사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로지 서프트사의 송민기 사장님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려 나옵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로지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소할 텐데 대리기사님들에게는 아주 악명 높은 그림인데 이렇게 대리 콜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577-1577처럼 번호로 그런 대리기사 회사 영업회사 하나 아니고 대리기사님들이 반드시 필요한 콜이 뜨는 스마트폰이나 그 PDA에 콜이 뜨게 하는 회사인데 행포가 아주 심해서 10월 31일인가요? 11월 1일입니다. 네, 11월 1일 날 국정감사장에 송민기 로지사 사장이 불려나가고 을들을 위한 국감을 표방한 야당들에 의해서 증인이 채택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김종용 회장님 참고인으로 하시고 네, 네. 막말과 욕설에 피해를 입었던 그다음에 뭐 대리점 쪼개기라는 황당한 피해를 겪으셨던 우리 아모레퍼시픽 대리점 협의회 서금성 회장님은 이미 증인으로 가셨었죠? 네, 참고인으로 한번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였죠? 참고인으로 가신 게?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날 아모레퍼시픽의 손영철 사장이 증인으로 불려가고 저는 참고인으로 가셨었고 증인이 증언한 걸 지켜봤습니다. 예. 좀 이따 제가 그거 여쭤볼게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분 우리 경제민주화 국민본부의 이성근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근입니다. 그동안 가벌 전쟁에서 국민들의 성원이 90%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앞으로 국감이 며칠 안 남았지만은 끝까지 힘을 더 보태주셔가지고 이 국감에서 좀 깨끗하게 이 가벌 전쟁이 정리되고 새로운 대등한 관계를 각각 을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에서 우리 서행수 선생님 등 네 분이 더 계시는데 기회되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을의 고통과 국정감사 특집인데요. 이성근 대표님도 10월 15일 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가셨었나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갔습니다. 예, 증인은 주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예, 재벌 기업 사람들이 나왔는데 참고인이 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발언 제한 시간도 없고 참고인이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안 되고 참고인이 됐다고 좀 싫어하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가셨고 무슨 진술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진술은 대리점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참고인으로 갔기 때문에 대리점법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왜 대리점법이 꼭 필요한가, 대기업들의 횡포가 어느 정도 자심했는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또 거기에 대리점법 중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리점들이 갑의 횡포를 고발했다고 해서 보복받지 않을 수 있는 보복 금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역설을 했습니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나 착취행위를 이제 전문가 대표님께서 근데 뭐 시간이 길지는 않으셨다면서요. 한 5시간 기다려서 한 2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5시. 예, 근데 뭐 을들을 위한 증언이라면 기꺼이 뭐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짧은 이야기라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야기가 가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그리고 국정의 중심에서 발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짧다더라도 핵심만 딱 찔러주면 그것이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우리 억울한 을들이나 을들 도와주는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뭐 기다리는 것도 기꺼이 기다렸는데 이 재벌 대기업 총수들 1년 365일 호의호식 하면서 을들을 착취하고 수탈해가지고 부를 그렇게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 몇 시간 기다린 것을 뭐 왜 우리를 불렀냐 5시간 기다렸더니 5분도 못했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정도라면 아주 약과이고 그러한 태도보다는 왜 우리가 여기에 불려왔는가
정말 그동안 경영의 문제가 있었다. 경영 문화가 참 잘못됐다. 우리가 너무 독단적인 경영이고 착취적인 경영, 약탈적인 경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젠 저기 아모레 패시픽에서 보시다시피 대리점주들이 매우 연세가 높습니다. 오랫동안 아모레 패시픽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30대 영업사원이 그 욕설을 거기다가 퍼부어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참담하거든요. 이건 뭐 어떤 경영이라 하기보다는 폐륜적 문화가 그 회사 내에 강력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질타를 해서 그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죄인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지. 그것이 뭐 평소에 호의호식하던 늘 이제 장의자에 들어눕듯이 누워서 명령을 하던 그런 모습으로 사태를 판단한다면 정말 이 국감에서 큰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365일 을들을 괴롭혀가지고 하루 잠깐 불러드린 건데 그걸 문제 삼고 심지어 조중동이랑 짜가지고 뭐 마치 이번 국정감사 기업감사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던데 아니 그럼 대기업이 잘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음성 대표님이나 김종룡 회장이 있지만은 그 회사 회장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나마 국회가 그 사람들 불러서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금성 대표님. 자, 아모레 퍼시픽 사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돼버렸어요. 방문 판매 대리점뿐만 아니라 오늘은 아리따움 대리점 분들도 뭐 수백 명이 모였다면서요. 예. 본사 항의 방문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요. 예. 오늘 본사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방문 판매 대리점이죠. 우리 카운셀러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아주머님들이 집집마다 가면서 방문 판매 대리점이 전국에 한 630여 개. 630여 개가 있었고 아리따움 대리점 그보다 더 많지요. 아마 많을 거예요. 예, 더 많은데 그분들이 오늘 모여서 같이 데모를 하셨는데 그 아모레 사태 잠깐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예, 아모레 퍼시픽. 예. 예, 아모레 퍼시픽은 우리 이성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 문화에서 비롯된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폐륜적 기업 문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들 회사 선배들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근무했던 후배 직원들에 의해서 그런 막말 또는 강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끔 뭐 불공정 거래, 상품 밀어내기 이런 정도로 하면 저는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지만 바람직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상품이 많이 재고가 많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될 수 있는 아주 순진한 생각에게 몰라도 거기까지 우리는 회사에 대해서 협조하고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빼앗아가고 끝내는 완전 강탈하고 그중에는 어떤 중력에게 주기 위해서 기획 강탈을 하는데 계약 기간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영업하니까 항상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점에 뭐 밀어내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리점 그 판매 목표 강요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모레 퍼시픽은 대리점 쪼개기라고 해서 잘 되는 대리점이든 안 되는 대리점 카운셀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몇 년 동안 공을 들여나고 상권을 키웠더니 본사에서 갑자기 뺏어가 버리는. 그래서 어떤 점주님은 대리점 쪼개기를 5번 당한 분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창원에 있는. 그 대리점 쪼개기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제일 극악한 형태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게 일부 지적이 되어 있던데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큰 이슈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대리점 쪼개기란 말은 회사에서는 말하기를 세분화란 표현을 씁니다. 대리점 세분화요.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파리 바게트나 뚜레쥬르가 하는 방식은 뭐 1km 내 점포를 차리다가 그다음에 700m, 500m 이 정도라면 별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물론 파리 바게트 그분들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은 저희들은 주부사원 한 분 모집해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한 700에서 1000만 정도 듭니다. 아,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래서 밤낮 주야로 열심히 해서 대리점을 키우고 주사원 육성해 놓으면 회사에서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한 80명 되면 그중에 30명 내놓으십시오. 예. 그러면 내놓으면 그 정말 힘들죠. 애써 투자하고 비용 들여서 한 그걸 갖다가 그저 내놓으란 겁니다. 권리금 한 푼 없이. 그러면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영업하기가 싫습니까? 내년 계약 연장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청천벽력이죠. 예를 들면 계약 해지를 당하면 우리는 다 미수를 외상장사하는데 그 미수를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예. 상품 공급하면서 미수를 줄이든지 해야 될 텐데 아예 상품 공급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우리 대리점 동업자들이 뭐 조금씩 떼어주고 하기를 어떤 분은 4번, 5번, 뭐 2번, 3번은 뭐 부지기수고요. 끝내 다 빼앗긴 분들이 피해 대리점 협의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게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대리점을 박살내고 쪼개서 예. 자기들이 직영을 하거나 예. 아니면 그 직원들 중에 이제 해고시키면서 예. 요거 예. 그 대리점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해고의 발판으로 그렇죠. 악용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기는 열심히 하시던 분들 예. 아모레 퍼시픽은 참 좋은 회사다. 직원들의 퇴로까지 보장해 준다. 예. 참 그럴싸하겠죠. 그런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선배들의 그 대리점 피땀 흘려 만든 그 대리점을 빼앗아서 직원들에게 주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명분 살리고 저는 잘을 모르겠지만 해고 수당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야말로 뭐 꼭 먹고 알 먹는 도랑치고 칼 잡는 그런 집. 예. 예. 그렇게 해서 대리점 하셨던 분들만 예, 그래서 근데 다 빼앗긴 분들이 지금 예. 이 거리에서 지금 외치고 대리점 있습니다. 쪼개기를 거부하고 예. 버티다 보면 계약 해지까지 예, 당하시고 우리 이성균 대표님이 그때마다 오셔갖고 늘 예, 저도 아모레 고마워서 퍼시픽 제가 90도 인사를 늘 하고 또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저도 아모레 퍼시픽 한 10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원수가 져서 예. 오로지 을들 위해서 가열차게 예. 투쟁 예. 진격하라 을들이여. 예. 예, 안 진격했다면, 우리 서영수 선생님 예. 오셨는데 예. 최근에 지난주 최대 화제 중에 하나가 아모레 퍼시픽 막말 녹취록이잖아요. 네. 서영수 선생님이 당하신 건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예. 네. 누가 당하신 거예요? 저희 그 인근 영업장에 그 김해에 있던 동료가 당했었습니다. 김해 동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그 YTN에도 나오고 뭐 그걸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폭로를 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하경 의원한테 제보를 해준 거죠, 여러분들께서. 네, 맞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 의원님은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YMCA 사무총장 출신이잖아요. 예. 되게 참고로 청취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은수미 의원님. 다음 주에 은수미 의원님이 여기 특집으로 은수미 의원님 특집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우원식 의원 저번에 했었죠. 이번에는 은수미 의원과 을살리기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뜨는 분이거든요. 은수미 의원님 2주에 특집하고 다음 주에는 다산 콜센터 120 거기 노동자들 특집을 합니다. 자, 서영 선생님. 예. 그 녹취록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은데 그 김해 선생님이 잘 녹음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어땠나요? 녹취록 살벌하던데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뭐 다 듣지는 못한 부분들인데 예. 실제 그 친구 저하고는 나이가 동년배거든요. 예. 동년배분들인데 그 녹취록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 이걸 할까 말까 여부는 상당히 꺼렸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개인지 자존심이 걸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언색적으로. 네. 사실 그렇게 요거도 들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 들으면 자존심도 상해요. 네. 식구들도 걱정하고.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다니려 저런 욕을 얻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제가 그 녹취록 오늘 제가 청취자 녹취록을 사실 갖고 왔는데 27분이나 돼가지고 다 틀리기 어려워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요약해서 제가 틀어드리는 걸 하고요. 제가 그 사원 후배죠. 젊은이죠.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네, 그 친구보다 1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아모레 경력으로도 그 김해 사장님보다는 짧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서금성 회장님만 해도 41년 아모레에서 일하신 예. 분인데, 자 제가 그 사원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야 계약 해지해, 네가 철밥통이야 공무원이야. 그렇게 하대요.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씨발 그러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요거하고 네. 씨발 네. 그러고 이런 네. 더러워서 씨발 막하고 정치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녹취록을 지금 재현하는 겁니다. 저는 욕 못합니다 원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들으면 맨날 며칠 알아눕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회사를 친구, 위해서 예. 열심히 일했는데. 예, 그래서 그걸 그 친구도 지금 여지껏 지금 그 세월이 5년 흘렀지만은 실제 녹취록을 자기가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해상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본인도 그 내용 부분들 그 정도 내용만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고 사실은 이 내용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이 네. 그때 그렇지 않느냐 네. 그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갖다 들은 그러니까요. 분들입니다. 예. 그게 이제 7년 전 녹취록이던데 정확히는. 예, 예. 그러니까 가슴 속에 묻어두고 묻어버릴까 하다가 예. 우리 이렇게 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항쟁도 일으키고 저항도 하고 재벌 대기업들이 드디어 그동안 너무 나쁜 짓 저지른 것이 이제 만천에 드러나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도 예, 한번 그렇죠. 힘을 내서 예. 용기를 내보자 하고 협의를 만들고 아모레퍼시가 앞으로 올해 5월이었나요? 맨 처음에 가신 게? 7월입니다. 6월 말이었어요. 예, 올해 6월 말 시작해서, 모이면서 예, 7월부터 옛날에 시작. 당했던 것들을 새록새록 예. 생각해보고 예. 그래서 녹취록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고 예, 예. 공개해봤더니 예, 예. 끔찍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서영수 선생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서금성 대표님, 서영수 선생님 그다음에 뒤에 또 세 분 대리점주들 오셨는데요. 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 오늘 피해 대리점주들이 모여주셨어요. 어제 올라오셔서 기자회견하고 오늘 아모레 앞에서 집회하시고 오셨는데 6시에 방송 끝나자마자 내려가셔야 된답니다. 많이 응원들 보내주시고 제가 내려가기 전에 따뜻한 콩나물 국밥이라도 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서영수 선생님 실제로 저 대리점 하시면서 예. 정말 서러웠던 거 한번 우리 청취자들께 한번 국민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모레가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 회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는 사실은 그게 뭐 불공정이라는 건 사실 몰랐는 부분들인데 예, 너무 자연스럽게 당하다 보니까 예.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이게 불공정 행위였구나라는 느낀 부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15개월 정도를 갖다가 타켓을 정해가지고 당했습니다. 사실은. 15개월 동안. 예, 15개월 정도. 그러니까 해지시키거나 쪼개려고 아예. 그렇죠. 예. 계속 15개월 동안 괴롭히는 거죠. 예. 그 처음에는 대리점에 제가 월 매출 금액이 저희들 판매하는 금액으로 70%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한 월 평균 한 1억 6,100 정도를 판매하는 부분들인데, 와, 예. 이걸 절반을 내놔라고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점 쪼개다. 예, 예. 반으로 쪼개자. 예, 그걸 거부를 했더니, 뒤에 나라 부분들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경영 성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 예. 제출을 했거든요. 예. 5% 성장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했는 부분들인데 상반기 지나고 나니까 성과가 실제적으로 빨리 안 난다. 예. 속도가 문제다. 예. 속도가 문제라면서 보면 계약을 갖다가 연장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5%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9월 달이라든지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영 압박 같은 거. 제품 주문을 하면은 담당이 쫓아와가지고 제품 주문을 왜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 당신의 제품을 주문하냐고. 네네. 그런 식이었습니다. 잘릴 사람이.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한참 때 예. 당시만 해도 선생님 지금 애들 한참 키울 때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막 고등학생 때 네. 대학가 오르면 돈 많이 예. 벌어놔야 되는데. 중학교, 예. 초등학교. 그러니까 애들 볼 때마다 네, 이거 그렇죠. 애들 앞으로 들어갈 돈이 몇 억인데 막 이러면서 네. 한참 돈 벌 때인데. 네. 그러고 하면서 12월 31일부로 예. 거래 해지되면서 2009년도 1월 1일부로 전산이 완전 차단돼 버렸습니다. 전산 차단. 예, 차단이 돼 버려가지고 네. 아예 제 아이디로 오면은 조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억울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네. 아주머니들이 받아야 할 부분들. 아직까지 외상 매출이 3억 한 5천 남아있는 부분들인데도 네. 실제 다른 대리점으로 출근을 시켜가지고 그 대리점 사장이 한 달에 영업권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 1, 2부로 해가지고 새로 퇴직하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럼 서영 선생님은 그 외상 매출을 대리점이 날라가 버리니까 네. 청구를 못 했나요, 결국? 청구를 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없었죠, 부분들은.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예, 경황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아주머니들 다른 쪽으로 다 옮겨버려가지고 다른 대리점에서. 그 아주머님들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물건을 갖고 와서 방문 판매한 다음에 네. 외상으로 팔아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징수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네. 다른 대리점으로 뺏겨버리니까. 네, 그렇죠. 결국 지금도 못 받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지금은 정상적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해소를 하는 부분들이고 예. 실제적으로 거래하시다 보면은 그 불량채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남아있고. 예. 그럼 지금 서영 선생님은 그럼 대리점 그렇게 뺏겨갖고 지금은 어떻게
다른 일 하고 계세요? 예,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공정위 신고를 샘 선생님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안 했었고 거기 자원에 같이 있는 김문주 씨라는 선생님입니다. 아, 그분이 대표로 해서 정의당이랑 같이 지금 공정위 신고를 해놓은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문주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신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샘 선생님 보니까 서울시에 신고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서울시 불공정 상담센터. 예. 청취자 여러분, 서울시에 불공정 상담센터라는 게 생겼거든요. 거기 신고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서금성 대표님 피자도 모아가지고, 최근에 정의당이랑 같이 집단 신고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박갑주 변호사님이 열심히, 샘 선생님 말씀 감사해요. 서금성 대표님.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손영철 사장이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짓말 하던데요? 위증 아닌가요, 그거? 결과적은 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아마 본인은 버벅거리면서 그리 되지 않았냐는 저는 그 손영철 사장을 좀 알거든요. 평소에 한참 후배 아닙니까? 예, 뭐 인생 후배죠. 그런데 그분이 평소 그 어투를 보면 이 표현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걸 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뭐 워낙 당황하고 위중한 장소다 보니까 아마 버벅거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증을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대리점 쪼개기나 이런 걸 부인해버렸죠. 뭐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막말하고 욕설, 녹취록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 해서 실제 피해가고. 그런 얘기했었죠. 근데 본질은 사실 막말이나 욕설이 사실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 짓까지 했다고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공개한 거지. 사실은 대리점 계약 해지, 뺏어가기, 쪼개기, 그다음 판매 강요 뭐 이런 거잖아요. 막말 아까 선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5% 인상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두 안 뺏어가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1% 2%만 늘려도 그 업계에서는 선방한 건데. 그들이 말하는 거래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성장에 관한 부분은 약정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분히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정서는 안중에 없고 그저 뭐 괴롭히고 끝내 특히 대리점 하는 사람들은 후배가 와서 자꾸 죄송합니다. 깐죽거리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해서 빼앗긴 경우가 참 많죠. 깐죽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막 욕설을 하는 모습이 정말 가슴이 섬찟하게 들리는데 그게 엠마 네가 공무원이야? 철밥통이야? 조금의 강조점이 틀렸지만은 물론 녹음이 안 된 분들은 그 처절함을 못 느끼고 그 당시에 가슴에 트라우마로만 남겼을 텐데 실제로 틀어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는 그런 행태를 다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뭐 엄격거려 들어가지고 느끼지 못했거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버린 그런 분들인데 만일 이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쪼개기가 대단한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욕설과 동원을 했죠. 폭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짓이고 약탈 행위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하나의 증주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욕설 우리 남자들이 덜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때로는 욕설도 듣기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끼리 하고 해서 별로 문제 삼지를 않았는데 그게 의외로 국민적 정서랄까 상당히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고 특히 남양유업에서 있었던 일과 캡처가 되니까 아마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서러움을 여러 번 겪어본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돈좀 좀 있는 놈들이 주로 그렇게 했었어요. 함부로 대하고 우리한테 우리는 성실히 일한 제밖에 없는데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때 참고인 발언 때 욕설 막말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 이성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욕설 막말을 빼앗는데 동원이 되었다. 그런 수단을 동원했다는 이 사실이 매우 불쾌한 거죠. 본질은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배회하도록 만들어버렸고요. 근데 손영철 사장이 나와서 얼버무리고 마침 대리점에 대한 행포는 없었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지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이중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10월 30일 날 또 나오나요? 종합감사 때. 그러니까 10월 31일인가요? 31일입니다. 또 나오고. 그때 우리는 안 가나요, 우리 선생님은? 저희는 이번에는 안 가고. 참고인 부르면 빨리 갈 텐데. 그러면 이 손영철 사장이랑 지금 아모레에서 이제 잘못 저지른 것도 많이 밝혀지고 녹취록도 공개되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중 논란까지 있으면서 선생님들 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연락이 좀 온 게 있나요, 최근에?
지금까지 불공정한 사실이 없다 하니까 저희들은 더 기가 차고 불공정 정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그 정도는 그거보다 뭐 심한 그렇다지만 빼앗기, 쪼개기. 빼앗고 끝내 완전 예. 빼앗은 그런 일 하고도 불공정한 사실이 없다 하기에 매우 분노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서 약간의 시그널을 보내고는 있는데 그 진정성은 저희들이 좀 계속 좀 알아봐야 되겠고 해서 예. 1차 한번 만나는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만난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만났더니만 예. 뭐 엉뚱한 소리나 해서 뭐 그 가치를 크게 부여하기 좀 힘들지만은 네. 그러나 저희들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업계 1위의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연매출만 2조가 2.5조? 예, 3조? 뭐 3조 예, 가까이 다다르고 뭐 길거리 가시면 뭐 아리따움 뭐 예. 로드샵도 너무 예. 많이 보셨고. 근데 결국 이분 그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성장했겠습니까? 전국에 그 600여 명의 방문 판매 대리점에서 그 카운셀러 이모님들, 여사님들 잘 교육하고 네. 성장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네.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일해서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가정도 먹고 살려고 하신 분들의 피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내치고 쫓아내고 욕하고 모욕을 주고 여기서 꼭 하고 싶은 예, 말 한마디가 최근에 있는데 예. 아모레퍼시픽이 그 방문 판매 제품은 TV 뭐 일간지나 라디오에 광고를 안 했습니다. 거의 다가 우리 대리점 로드샵 대리점은 광고를 하고 좀 예, 하고. 거긴 좀 하는데 우리 예. 저 방문 판매용은 광고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요즘 가끔 뭐 언론이 좀 비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소문으로 의해서 오늘날 탑 브랜드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공로를 조금은 인정했다면 병아리 눈물만큼만 인정했다면 이런 예. 짓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파렴치하고 정말 사악한지 하는 이런 분노를 좀 갖게 되는데 뭐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막 대단히 곤욕을 치른 것 한편 생각하면 과거 몸남았던 일 때문에 예. 그나마 조그만 좀 미련이 남았달까 해서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예. 우리 선생님들 너무 다들 심성이 좋으신 게 본사로부터 엄청 핍박을 당하고 서러움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라는 느낌 아직도 예,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해결만 하고 예, 예. 좋은 방으로 나가면 예, 예. 더 하려고 좋고 선생님들 예. 또 생업으로 딱 돌아가실 텐데 예.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예. 어리석고 참으로 치졸하게. 예. 뭐 그러나 우리 전국의 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 녹취록 듣고 또 다들 예, 예. 지금도 우리 네티즌들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쌍도끼님이 그 대리점 쪼개기 빼앗기 정직원 줄이는 용도로 쓰고 있죠. 오케이 마리님께서 아모레퍼시픽이 좋았는데 쓰레기 집단 아닌가요? 뭐 이렇게 계속 응원을 보내주세요. 근데 예. 그러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시잖아요. 지금 무겁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정말. 인기가 나빠지는 게. 이제 앞으로 특히 잘할 우리 거라고 우리 서훈 한번 대표님은 믿어봅시다. 아모레에서 41년을 가까이 일하신 거예요. 반백년을 일하셨는데. 지금까지로 하면 1966년도에 연을 예, 맺었죠. 1960년대에서 예. 영업의 예. 전설이라는 별명이 그래서 있으셨다면서요. 그건 뭐 제가 명수로운 표현인데 뭐 우리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지나간 자리는 풀도 안 난다. 아. 그런 얘기도 하는 정도로 예. 제가 뭐 최영 장군도 아닌데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애써 왔죠.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아마 어쩌면 제 일이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회사 일이다. 우리 회사, 내 예. 회사다. 서영 선생님, 결국은 방문 판매점 광고도 안 했다는 건 네. 선생님들하고 여사님들이 발품 팔아서 광고까지 다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사실 광고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로부터? 어떠셨어요? 영업할 때 어떠셨어요? 아까 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광고비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다른 타 경로에서 제품이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저희 브랜드를 보내면은 그 제품 살아서 나갑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만큼 그 방문 판매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큰 노하우가 부분들이 엄청 쌓이고 그렇죠. 아주 예. 그러니까 화장품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구입하는 우리 내가조아님이 맞습니다. 광고보다 종사하는 사람들 신뢰 때문에 네. 어머님이 오랫도록 아무래 방문 판매만 이용하는데 네. 그 여사님하고 사이가 좋고 예. 신뢰가 돼서 그걸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의 노하우와 그다음에 신뢰 마케팅을 예. 하려면 광고까지 뛰어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2배, 3배로 오히려 선생님들을 칭송해주고 수당도 더 주고 예. 막 인센티브도 줘야 될 예. 것 같은데 결국 뺏겼다니. 예, 선생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예.
저도 그 회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으로 예. 그 아모레 실질적으로 참 사랑하거든요. 예. 사랑하는 부분들인데 저도 보면은 아모레로 입사를 해가지고 선생님도 예. 저도 입사해가지고 방파님 대리진까지 한 부분들인데 실제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회사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마음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저희 애들도 요즘에는 아모레 제품을 기피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회사가 좀 진정성을 가지고 빨리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모레 관계자들이나 또 나중에 이제 팟캐스트 올라갈 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모레가 이제 자기들 이야기가 어떻게 언론이나 인터넷 세계에 굴러가는 다 그 사람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망하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이번 달 안에 다 인정하고 피해 조사해서 변상할 거 변상하고 또 영업권 회복을 바라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영업권 회복도 해주고 그래서 남양처럼 그렇게 빨리 타결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는 좀 이따 또 하고 자 저번에 오셔서 굉장히 크게 우리들에게 대리기사 세계에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못된 손님들은 이제 대리기사에서 양아손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콜이 들어왔는데 엉망인 콜은 똥콜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업소에서 소개시켜주면 업소가 소개비를 갖고 하는데 그걸 기사한테 떠넘기는 대리기사 회사들의 그런 행태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이제 10월 30일 날 우리 김종영 대리기사 회장님도 이제 참고인으로 가신단 말이죠. 11월 1일. 네, 11월 1일 날. 그 로지사 그 앱을 판매하는 도대체 무슨 일을 최근에 저지른 건가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로지 소프트사는 그 프로그램사입니다. 그 광고 많이 나오는 1577, 1577. 우리 일반적으로 그 시민들은 그런 어플 회사를 잘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잘 모르기는 생소한데, 그러니까 이 1577이나 이런 데서 영업을 해서 오다가 나오면 그 오다를 그 대리기사들의 핸드폰에 있는 어플에 전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런 프로그램 판매하는 회사가 실제로는 대리 업체들을 같이 하나의 계열사로 연합사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어떤 프로그램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갈려요. 그러니까 보면 1577 같은 경우는 큰 회사이지만 이 회사는 콜마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콜마너 그러니까 연합사가 돼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은 이제 예를 들어 로지란 프로그램을 쓰면 로지 소속 연합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업체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프로그램사는 순수한 IT 업체가 돼야 되는데 왜 로지와 같은 큰 그 프로그램 업체들이 대리판에서 갑의 입장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사실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든 오다의 그 수행과 그리고 자금 수금 그리고 대리기사들에 대한 통제와 방침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대리기사들이 오다를 잡았다 취소한 벌금을 뜯기죠. 또 벌금을 뜯기는 것은 로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지사가 만들어 놓은 자기 무브먼트 소프트사라는 회사로 돈이 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회사를 통해서 뜯기고 갈취당하고 그 돈이 일단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들께 재분배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이런 로지 소프트라는 프로그램사의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지 소프트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운수 업체와의 서로 이제 돈을 나눠 갖고 이 커먼 커넥션이 같이 결합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에 증인을 신청할 때 로지 소프트뿐만 아니라 그 소속 연합사들 그중에 장들이 3명 있어요. A연합, B연합, C연합장이 있는데 이 네 분을 같이 국정조사에 그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증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거기서 추스린다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로지 소프트라는 프로그램만 선택했지 실제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쓰는 로지 소속 연합사의 그 대리업체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그러니까 A그룹장, B그룹장, C그룹장은 그 기업들의 연합이고 대리 회사들의 증인 신청은 우리가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요청을 도움을 요청해서 의원들이 했다는 거죠. 문병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로지사 사장이 증인이 됐다. 그런데 참, 로지사의 평소 행포를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오다를 잡았다가 취소를 하면 벌금을 뜯기는데요. 그 좀 더 서로 다른 회사를 좀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제2의 프로그램 업체 콜마너라는 사람 좀 전에 했던 이 회사와는 벌금 문제를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와 협상을 해서 타결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콜마너 프로그램을 쓸 때는 벌금을 거의 뜯기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오다를 받았다 취소할지라도요. 오다를 받았다 취소한다는 건 이제 오다 콜이 떠서 대리 기사 요청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너무 조건이 안 되고 그렇죠. 뭐 아니면 그 사람이 진상이어갖고 취소하는 경우인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벌금 물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합정역에서 저 종로까지 가는데 보통 뭐 적당 일반 요금이 요즘 가격이 떨어져도 한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그나마 취소 아닌데 그게 10,000원으로 올라왔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리기사들은 워낙 조그만 스마트폰에 오다가 계속 그냥 오르락내리락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일단 무조건 잡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잡고 나서 보면 거기에 가격이 안 맞는다거나 조건이 하면 취소를 하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사서 물건을 들었다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자 같은 거. 과자 물건을 들었다가 가격이 맞지 않으면 좀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저희들이 벌금을 뜯긴다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악질적으로 뜨는 데가 바로 로지사라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라는 표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 벌금을 500원 또는 1,000원씩 뜯어요. 반면에 콜마너 같은 경우는 저희 협상을 타결 보면서 3회까지는 벌금을 뜯지를 않고요. 아, 한 달 3회?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 3회까지는 봐주시는 거. 그 네 번째는 이제 200원 뜯고 5번째는 300원을 뜯고. 그래도 이렇게 뜯은 걸 또 다시 자기들이 갖지를 않고 그 콜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다른 대리기사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업체가 먹지를 않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로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 번 할 때 무조건 500원을 받는다거나 전화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때는 1,000원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업체들 간에 서로 이제 같이 나눠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다음 로지는 어플을 3개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 콜을 받으려면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다운받고 한 달에 운영비를 내는 거잖아요. 사용비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플 하나당 얼마씩 내신다고? 어플 하나당 그 각각에 이제 15,000원씩 냅니다. 매달. 로지는 이제 똑같은 오다를 비스름한 오다를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3개로 쪼개서 팔아요. 그러니까 45,000원을 내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그 자기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다른 경쟁업체 콜마너라든가 아이콘 이런 데는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를 파는데 물론 로지가 이제 우월적 지위가 있어요. 다른 회사보다 좀 오다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이제 대리기사들의 궁박한 그 처지를 악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쪼개서 파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문병호 의원이 그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참 이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째 그러나 로지와 그 로지 소속 연합설의 반격이 심했어요. 어떻게 반격했냐면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라 라는 요구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한 기사가 핸드폰 하나에는 프로그램 하나만 쓰게 하고 이게 참 일반인들은 잘 알아듣기 힘들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오히려 프로그램의 부담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핸드폰까지 사야 되는 더 악화된 자 나름대로의 정책을 발표를 해놓거든요. 그거를 문병호 의원과 전국 대리기사협회 또 제1위까지 거명해서 김종령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 핸드폰당 하나의 어플만 깔게 하니까 프로그램을 더 사야 돼. 2개, 3개 깔려면 핸드폰을 더 개통해서 그렇죠. 부담을 더 늘린 거 아니에요. 더 악화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문병호 의원이나 김종용 대리기사협회 회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그거를 그걸 공지에다 그대로 올려버렸어요. 저희들 공지는 무시무시한 힘이 발휘되는 게 핸드폰의 프로그램 때문에 바로 그 공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전국에 15만 명 또는 20만 명이 된다는 대리기사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도 혀를 돌리는 게 아니 대리기사들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라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증인까지 채택해서 불렀는데 최소한 더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고 시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못된 짓을 저질러서 그런 국정감사를 신청했던 그런 국회의원들까지 자기들이 오히려 반격을 하니 일반 힘없는 대리기사들한테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겠느냐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몰에서는 대리점 쪼개기가 큰 문제인데 대리기사에서는 프로그램 쪼개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더 증세 나가는 우리 청취자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밤에 새벽에 이제 일 끝나고 기사님도 어떻게 돌아가시나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심야버스가 있으면 심야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게 있다 그랬죠. 셔틀 버스가 있다 그랬죠. 어느 지점에 가면 저렴하게 그걸 한 번 탈 때 얼마를 낸다고요? 보통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요. 수도권 내에서는 뭐 좀 거리가 멀면 3,000원. 그러니까 한 번 탈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비보다 훨씬 싸네요. 그렇죠? 근데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대립판에. 지금 사실 아모레 퍼스펙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의 얘기가 지금 않는 게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 꺾여서 마지막 갈 데가 없을 때 오게 되는 게 사실 대리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절대 대리기사 세계로 오지 않기를 저희를 정말 잘 투쟁해서 안 가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셔틀비가 많던 적다 이걸 떠나서 대리판은 정말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안양을 2만 원을 간다 그래요. 그럼 올라오려면 셔틀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중에 수수료 20% 나가면 2만 원 중에서 280, 16,000원이 자기 건데. 수수료 20%를 뗍니다. 참고로 회사가 20%를.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제 딴 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한 달에 7만 원씩 낸다 그랬죠? 7만 원, 7만 5천 내고 두 개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도 쉽게 얘기하면 한 달 하루 매출 10만 원을 매출 올리면 실제로 남는 건 6만 원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안양을 2만 원에 그 오다를 받고 가서 올라올 때 셔틀을 3천 원 내고 수수료 빼고 나면 맞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면 한없이 많습니다만. 그렇죠. 진짜 우리 저기 아모레 분들 얘기 들으면 저도 정말 이런 세상도 있나 싶은데 그 못지않게 똑같이 터무니없는 대리기사. 그러니까 아무튼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막아주는 아주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마침 서울시가 심야버스 새벽까지 해서 그것 때문에 대리기사님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도움이 되나요? 네, 역시 이번에 그 심야버스가 들어와서 대리기사들이 우선은 첫째 이동이 좀 자유롭고 그리고 사실 셔틀버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거의 썩어간 그리고 보험료 정도 적용이 안 되는 위험한 차도 많이 위험한 차고 만약 사고가 나면 아주 개죽음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런 셔틀이 심야버스 생겼다는 건 저희들은 큰 도움이 있죠. 근데 정말 대리기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심야버스 타보셨나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탄다고 벌써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1,000원, 1,1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드로 찍으면 1,000원인가요 요즘에? 1,100원인가요? 요번에 좀 심야버스가 좀 가격이 좀 올라서 하면 2,000원대 단위라고 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밤늦게까지 그렇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한국 사회가 정말 열악하다는 게 의외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엄청 탄대요. 그걸 그다음 택시비 아끼려고 한 푼을 아껴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자기 몸을 갉아먹은 거죠. 회장님, 세검 회장님, 우리 대리기사 협회장님 말씀 듣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절대 오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니까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곳인데 거기 있는 우리 동료들이랄까 우리 같은 국민들이 너무 애달판 모습 보고 정말 동병상련을 느끼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런 나쁜 제도가 개선되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늘 주창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재벌만이 아니고 가진 자만이 아니고 행복시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오늘 저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리기사님 대할 때 또 다른 시각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상은 부리지 말아야죠. 제가 아는 선배님은 자기 택시비만큼을 대리기사한테는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 3, 4천 원이 5천 원이 적어도 그런 분들 계시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서 질문이 몇 개 있는데 하얀 파파님이 셔틀도 불법으로 협박당하고 경찰에 단속한다고. 그러면 셔틀까지도 없어지면 더 열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리운전 관련 모든 게 불법이고 탈법입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법도 없어요. 법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개인 정보 사생활 보호 정보법 이런 게 좀 강화됐잖아요. 지금 모르게 몰라도 대리운전 시스템 자체가 다 이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대리기사들이 한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저희들의 오다는 저희들의 정보는 모든 대리업체가 같이 공유를 해요.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대리운전 시장 구조 자체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적용해버리면 대리운전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 되고 모든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모든 회사가 공유해서 콜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그렇죠. 수수료는 알아서 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으로 빼가는데요. 소속회사하고 나누죠. 그 경우는 좀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탈법이고 불법인데 역시 셔틀도 마찬가지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불법지대 속에서도 그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대리기사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또 보게 된다는 거죠. 회사들이 연합해가지고 셔틀을 정식으로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등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텐데요. 그렇죠? 회사들이 근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동차 운수 관련법에서 그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대중 그 교통수단을 그러니까 버스도 택시도 아닌 제3의 그것이 일종의 운송비를 받는 게 불어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 법적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한번 추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택시비 올라갔는데 대리기사 비용 안 올라냐 물어보는데 이게 원래 연동되지 않나요? 약간 택시비하고 대리기사비가? 사실은 그 연동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완전히 무법지대다 보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어떠한 기본적인 룰과 통제나 관리도 없는 그야말로 정글과 같은 무한 경쟁 속에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비와 연동된다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감히 저희 상상을 못 하고요. 예. 그냥 끊임없는 업체들 간의 경쟁 속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이라도 정상화되길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한울 아라빠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무튼간 우리 그 국정감사에서 참고로 출연했던 우리 서금성 대표님, 그다음에 이성근 대표님, 그다음에 앞으로 참고인으로 가실 우리 김종룡 회장님 말씀 지금 일부 잘 들어봤고 이렇게 아모레 화장품의 세계와 화장품과 방문 판매 대리점의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 대리기사의 세계도 또 일단 엿보봤습니다. 2부에서는 또 우리 아모레는 로드샵은 안 나왔지만 거기가 오늘 데모를 했으니까 요즘 로드샵 대리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리기사 세계도 조금 더 여쭤보고 특히 이성근 대표님께서 그 편의점 이대원 전 편의점주 롯데가 납치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다 국정감사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아주 가슴 아프지만 흥미진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쉬었다가 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네, 음악 잘 들으셨어요? 디지라는 노래인데, 우리 내가조님께서 우리 PD님 선곡 멋져요. 예, 박성재 PD님이 선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PD님 아까 전에 우리가 1577 이야기했더니, 우리 국민TV 대리운전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국민TV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광고. 아, 광고. 몇 번이에요, 그건? 좀 이따가, 정치자 여러분, 우리 국민TV에 광고해주는 좋은 대리 회사, 제가 좀 이따 번호 안내해 주겠습니다. 1577은 너무 유명해서 해줄 필요 없죠. 저는, 근데, 김종령 회장님, 사람마다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대리 회사를 이용하지 않나요? 보통, 그쵸? 보통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모르면 모를까. 저는 그 16660 땡땡땡을 자주 쓰거든요. 그냥, 거기 하면 단거리로 좀 깎아주니까 앞으로 안 깎으려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서민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데 보통 보면 이제 요즘은 그 대리기사들의 세계를 많이 알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자기 그 많이 쓰는 단골 회사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게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마일리지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심지어 마일리지 10%까지 주거든요. 그게 다 우리 대리기사 피땀 뜯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20% 뜯어가는데 그중에 10%를 그 손님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10%를 줘버리고 나면 나머지 10%를 먹는 건데 10% 중에 자기 영업비 나가고 콜센터 비용 나가면 실제로 대리회사 자체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20%는 뜯으면서도 워낙 업체들 간의 무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뜯냐면 벌금을 뜯어 먹고 업소비 오더까지 챙기려고 하고 업소에 소개해주는 비용을 보험료에서 뜯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시장이 돼 있는 거죠. 저도
택시비만큼 드리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럼요. 깎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우리 대리기사나 택배기사님 특집 듣고 너무 헐값에 그걸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죽는구나. 그럼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대리기사 서비스나 택배 서비스 같은 공공적 서비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헐값을 요구하지 말자.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전제품, 예를 들면 굉장히 핸드폰 단말기 가전제품 정말 거품 많이 끼었잖아요. 당연히 이런 건 깎아야죠. 가급적이면. 투쟁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대리나 택배는 제가 보기에도 제값을 드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회장님, 서금성 대표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아몰의 영업의 전설, 서금성 대표님. 예. 전설지 이제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민망해서. 예. 대리점 우리 김종용 회장님, 정말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분들의 그 절절함을 오늘 또 확인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져보긴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대리운전하는 분들, 택배하는 분들 어떤 면에서는 감정 노동자일 수도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십시다. 그분들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전념된다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돌아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 따뜻한 신호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회니까 나에게 저런 좋은 서비스를 주는 분이 저분도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관심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TV에 그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를 오셨고 케이블 방송 연결해주는 노동자를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아니고 티브로드 케이블 회사 직원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협력업체 우체국 택배 선생님들도 우체국 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도 아니에요. 심지어 협력업체 또 이탁을 받아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불안하고 긍지를 가질 수 없고 아이들은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빠 거기 아니었어요. 물어봤을 때 너무 힘드시고. 근데 이제 우리 시작할 때 KT하고 이석채 회장 압수수색 들어갔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반님께서 통쾌했다고 이렇게 또 글도 올려주셨는데 그때 우리 국민TV에 나왔던 티브로드 노동자 선생님들 잘 투쟁해가지고 직접 고용은 쟁취는 안 됐지만 상당한 수준에서의 제도 개선을 약속받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재해서 이제 파업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가 응원해주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열심히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니까 하나씩 해결돼. 남양유업 해결되고 한국 GM 대리점도 해결되고 이제 아모레 대리점도 곧 해결되겠죠, 회장님? 믿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성근 대표님. 이번 국정감사가 일각에서는 기업감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정당하게 잘하고 있고 오히려 국회마저도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의 지배를 받았던 게 그동안 문제였잖아요. 이번에는 롯데 그룹의 신동민 회장이 증인 채택이 되겠단 말이죠. 11월 1일 날 나오게 그렇죠. KT의 이석채 회장도 증인 채택이 되겠단 말이죠. 거물급들이 이렇게 증인 채택되는 거 우리 국민들 와서는 너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일부 수구 매체들이 이것을 기업 국가입니다. 기업 망신주기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질타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기업 망신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국회이고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고 국회의원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얼마나 안 했으면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한두 기업만 불려 나온다면 이게 좀 기업 죽이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안 걸려 나오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줄줄이 지금 한 90명 가까이가 불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공정 거래 행위, 약탈적 경영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두면 핵폭탄처럼 터져버릴 거다 하는 우려를 온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치에는 정말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작년 경우에 이제 롯데 신동균 회장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다가 이제 벌금까지 물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신호는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더욱더 확산돼서 온 사회가 이제
핵폭탄을 안고 있을 정도로 폭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한 사회에서 째깍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 보수 언론들이 이 사회의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탄을 뒤덮으려는 후쿠시마처럼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의 위험성을 덮으려고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고 이들로 인해서 이 사회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이 보수 언론들이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런 을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오로지 마지막 순간까지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이 보수 언론은 정말 진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국정감사에 이렇게 다 기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아모레 사장이 출석하네, 국순당 사장이 출석하네, KT 회장을 불렀네, 롯데그룹 회장을 불렀네. 그 사람들은 그 수고언론, 보수언론 그 사람들이 상전인가 봐요. 국민이 상전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나마 국회에서 불러주니까 손영철 사장이 그나마 뭐 협상이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서윤 선생님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그나마 손영철 사장이 와서 우리 피해 대리법에 협상했다는 약속을 국회니까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다 할 때 만나지도 않고 생각은 네. 그 부분 한번 해주세요. 서윤 대표님 한 말씀. 뭐 저도 뭐 회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회사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말바꾸기를 하는 걸 갖다 제가 보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면서도 보면은 당황했으니까 그리고 또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손영철 그 사장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현 자체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뭔가 국회가 그나마 나서주니까 문제 해결도 되고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거잖아요.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우리 뽀민 아빠님께서 그렇죠. 이번에 대기업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안 나왔던 거죠. 그동안 이 고통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그나마 최근에 야당들이 나서서 이만큼 이제 이론이 된 건데 그 아모레는 서감생 대표님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로드샵 아리따움 대리점 분들도 한 100여 명 넘게 모였단 말이죠. 그분들도 대리점을 만들고 오늘 그분들까지 제가 초대를 못 했는데 뭐 4시까지 집회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은 또 어떤 피해를 겪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정말 애달픈 사정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보수 언론 얘기했었는데 이걸 보수 언론이 해야 될지 냉전 수구 세력 그런 언론이 해야 될지 저는 언론을 보면 뭐 신문이랍시다. 신문 있고 신문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 신문지는 주로 난주도로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정말 공정을 생명으로 한다면 지금 언론은 언론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들 편만 들다 보니까 많은 을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다 보니까 오늘날 저렇게 많은 재벌들이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스스로 자초한 건데 그 배후 세력이 조중동이 아니겠냐. 언론 권력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국민 TV가 생긴 건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나온 거라서 매우 바람직한 거라 생각되면서 대표님 너무 우리 잘하십니다. 언론들이 정말 크게 각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권력화됐다는 건 권력은 국가 권력만 있어야 되는데 언론도 권력되고 재벌들 권력되고 교회도 권력되고 저끼리 짬짬이 하고 우리 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거는 말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건 파렴치 극치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좀먹고 끝내는 어떤 지경까지 할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리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리따움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당신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니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은 끝내는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리점을 로드샵을 키우고 해서 좀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만들어서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홈쇼핑에도 공급하고 인터넷 또 아모레프싱몰에도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자기들이 판매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그나마 그건 괜찮은데 심지어 50% 할인하고 1+1 이런 식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로드샵에는 그런 걸 했다면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게임이 되질 않는 일들을 만들어 갖고 결국 그들이 참다 못해서 결국 저렇게 거리를 지금 나섰는데 참으로 전 아모레퍼시픽 산하에 헤라 설화수가 있고 아리따움도 있고 그들은 IOP에 기타 등등 있는데 참 동병상련 심정을 꼭 갖고 있고 그들의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라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는 아마 뭐 오너가 그렇게 지시했는지 몰라도 오너의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매출이 올랐고 어떻게 해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천착을 해봐야 될 텐데 그저 이익 생긴 것만 생각하고 이익 올려준 사람에게 뭐 인사 고가 모든 면에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저마다 그런 짓 하다 보니까 죽어나는 건 대리점하고 로드샵 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 로드샵 하는 분들 정말 아모레퍼시픽 믿고 했더니만 결국 이렇게 되었다. 한숨 짓는 모습 보면서 참 이건 아니다. 역시 이런 기회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인간 존중하고 미래 창조하고 인류 봉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면 그들이 다 대단한 고객들입니다. 그들을 정말 아우르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기업 문화를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금방 말씀을 드리니까. 예, 이성근 대표님. 네. 그 대형마트의 이 대리점에 대한 공격. 예.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 질서. 예. 대형마트를 통해서 이제 유통 현대화를 하려고 산통부가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산자부가 저는 산통부라고 들립니다. 산통 깨는 놈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1의 원조는 바로 대형마트란 말입니다. 바로 대형마트들이 유통 세계를 장악하고서 모든 생산품을 내는 기업들에게 압박을 해서 상품을 모두 거기에 1+1으로 납품을 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우리 사회에 이미 생겨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뭐 남양유업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바로 이 대형마트들이 대리점의 본사 기업을 강제를 해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대리점이 다른 곳에 납품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팔도록 해버림으로써 시장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정말 말하자면 유통질서 문란의 최고 책임자들은 바로 이 대형마트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갑을 논쟁에서 최후의 갑 바로 대형마트라는 게 있는데 이 대형마트를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조정을 해야만 그래도 갑을의 대등한 관계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그동안 대리점업계 분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종착점은 이번 국감의 최종 종착점은 유통산업에서의 대형마트의 횡포. 이것을 막아내는데 총력이 이제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산자위에서 대형마트 사장들이 다 증인으로 출석하니까 그런 점을 잘 따져주셔서. 이성근 대표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시장 가격 질서를 다 왜곡시켰습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에서는 거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대형마트가 공룡이 되면 그리고 재래시장이 죽고 또 로드샵이 죽고 나면 이제 대형마트가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가격. 문제는 자기들 이익 위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끝내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국민들, 현명한 소비자들은 시장 조건이 재래시장이 좀 조건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들 다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 형제들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좀 돌볼 수 있고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필요합니다. 장차 엄청난 피해를 공룡들한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해서 아마 국회에서는 대리점법 기타 등등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기필코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그 이번에 우유가 250원 오른 것도 원가 상승분은 절반밖에 안 되고 절반은 대형마트 유통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마트만 떼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되죠. 이 토토삐삐 엄마님께서
설화수 빠이빠이랍니다. 이제 아리따움 칠.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당분간은 좀 불매로 타격을 주고 한 하루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잘 해결하면 예. 아무튼 우리 아모르 사장님들은 잔악견 회사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응원 보내주시는데 많이 정말 우리 으라차차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또 특히 우리 으라차차가 재밌는 게 그 업계에 궁금한 걸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국민 여러분 궁금하신 거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요. 이성근 대표님,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증인 채택됐는데 정말 롯데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 편의점에 대한 황당한 착취 수준이 널리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에 몇 개 알려진 게 그 젊은이들 편의점 끌어들여서 편의점이 안 되면 또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의점 돌려먹기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요. 예, 최고 6개까지 돌려막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된 사례가 젊은이 2명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대원 씨라는 분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편의점 돌려막기로 그다음에 계약서에 원래 수익 이제 A타입은 35%를 본사가 갖고 가지만 그렇죠. 그 이제 임대료는 가맹점주가 내는 거고 B타입 이른바 B타입 C타입은 임대료를 회사가 내지만 회사가 내니까 수익의 40%만 점주가 가져가는 거. A타입에서는 65%를 가져가지만 40%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멋모르는 젊은이라고 20%만 주는 그런 황당한 계약을 한 게 밝혀졌잖아요. 예, 처음 계약에서는 그 35%, 40%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놓고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장사 한참 하는데 정신이 없는 틈에 와가지고 계약서 보자고 하고 찍찍 그어가지고 그걸 20% 이제 내려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장사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니까 아무리 장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90시간을 한번 한숨도 안 자고 영업을 해봤답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FC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를 한 군데 더 하면 조금 나아질 거다. 총수입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제 4개까지를 했는데도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수익 자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회사는 이익이잖아요. 회사는 총 매출에서 무조건 35% 80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 경우는 80%를 떼가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35%는 무조건 떼가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대리기사 세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편의점이 아주 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나중에 변실금도 오고 요실금도 옵니다. 젊은이가 예, 화장실도 못 가고.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 때 걸리는 예, 걸로 알고 있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참아야 됩니다. 아주 많이 참으면 몸이 강제로 밀어내기 때문에 실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가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강제로 나 좀 쉬고 싶다, 병원에 가고 싶어서 문 좀 닫고 싶다 하는데 문 못 닫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이제 착취를 해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빚은 쌓이고 또 미송금분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저쪽에서 본사에서 내려와서는 왜 미송금이 발생했냐. 그러다가 떼가고 보니까 주머니에 한 푼도 계속 마이너스가 생긴다. 미송금은 매일 매출액을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하루만 늦어도 이자를 360%나 물립니다. 이자잔법 대부분법 사채업자보다 더 큰 판례를 취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백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편의점 뒤에 백룸이 한 0.3평 정도 되는 이런 백룸이 있는데 거기서 기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그렇게 잠깐 이제 깨면서 이분이 이제 변실금, 요실금 생기면서 3년을 버틴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내수종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다리 이렇게 했었던. 내수종이 어떤 병인가 하면. 신문에도 최근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사연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도 나오고, 내수종이 어떤 병인가 하면 뇌에 물이 차서 뇌압이 올라서 결국은 이제 뇌가 벌어져서 사망하는 병입니다. 치료법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이 물을 빼는 그 샨트라는 기구를 삽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막 계속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그걸 갈아주는 대수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명 유지는 하지만은 이분의 경우에는 이 샨트 작업도 못하는 그 불치의 병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편의점 롯데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바이더웨이도 인수해서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가 다 롯데 계열사입니다. 롯데 쇼핑 계열의 편의점인데요. 전국에 뭐 10,000개가 넘죠. 거기서 당한 것을 증언하러 오려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이 있어서 롯데 본사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근 대표님이 이대원 전 피해자가 오갈 곳도 없으니까 이성근 대표님이 있는 민생연대 사무실에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갖고 조그만 원룸을 얻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나오려고 하는데 롯데 직원 3명이 들어닥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신동빈 반드시 국감에 불러내야 됩니다. 예. 롯데 직원 3명이 와서 윗사람이 계속 온다. 협상안을 지금 들고 올 거다 하면서 자꾸 이제 지체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장급이 온다고 해서 그러면 내놔라. 협상안 내놔라. 그랬더니만 우리가 이대원 씨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협상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장에 못 가게 하려고. 예. 제3자인 이성근 대표는 빠지십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본인 확인을 하자. 본인이 어디로 갈지 자유의사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대원 씨가 이제 본인 기자회견장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택시 타는 것까지 한 50m 거리가 있습니다. 예. 계속 한 2m 옮기면 앞에 딱 걸어맞고 우리하고 가자. 2m마다 계속 그러니까 막 엄청난 시간이 지연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회견장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장애인을 그렇게 가로막고 교통방해를 한다는 그 폭력행위에 속합니다. 예. 아니 그걸 그런데 이제 50m까지 오는데 거의 10분이 걸려요. 계속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제 끝까지 와서 택시를 제가 세우고 일단 이대원 씨를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타려고 딱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저 팔을 붙잡고 저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앉습니다. 납치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문을 붙잡고 차를 못 가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택시기사한테 계속 가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택시기사는 사태가 이제 안에 장애인을, 목발 짚은 장애인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거 보니까 심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납치 수준이 딱 나오니까 택시기사가 못 가겠다고 이제 예. 버티니까. 그래서 이성근 대표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롯데를 떨어뜨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요즘은 경찰 출동이 아주 좋아가지고 한 3, 4분 만에. 그런 일은 경찰이 그런 일 하는 건 좋죠. 예. 박근혜 대선 댓글 숨겨주지 말고 민중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죠. 오셔서 롯데 놈들이 납치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니까 기자회견에 가 있다니까 롯데 놈들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했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청취자여러분 롯데그룹이 이런 짓을 해요. 자신들이 한 인생을 망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죄에도 모자랄 판에 기자회견장 가는 걸 막으려고 직원 3명을 보내가지고. 아니, 그거를 그럼 택시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하려다가, 그러니까 옛날 같은 살벌한 납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실상 납치 수준으로 그렇죠. 그 사람을 격리하려다가 이제 걸린 건데 이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사과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과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성근 대표님이나 저희가. 다만 진짜 그동안 했던 나쁜 짓을 다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동민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거든요. 오죽하면 새누리당까지 증인 채택을 했겠어요. 반드시 이제 그 사람 불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티즌들께서 하얀 파파님께서 구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하나요? 혹시 열심히 의원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열심히 하는 사람 없고. 제가 참고로 10월 31일 날 이동통신비가 너무 비싸니까 참여에 대해서 통신요금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제가 승소했거든요. 스마트폰 왜 이렇게 비싼지 밝혀내라. 정보를 내놔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그리고 항소심 이제 근데 당연히 방통위하고 이동철 3사가 항소해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국정감사 논란이 돼서 10월 30일 날 야당에서 우리나라 통신문제 최고 전문가인 전응희 선생님하고 이 소송의 원고인 저 안진거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해가지고 어젯밤에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 사장만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임원들만. 아니 왜 통신사들은 불러서 변명할 기회를 주고 소비자나 국민들이 통신요금 너무너무 비싸다고 열받아가지고 소송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안 부르냐는 거죠. 바로 이제 새누리당의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건데 거기 한번 혼내주고요. 그래서 이대원님은 지금 그러면 이성근 대표님 롯데 거기 이성근 대표 계속 살고 있나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도 갈 데가 없고 지금 롯데가 저 시민단체 뒷방에 있기 때문에 공작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지 그 전에 바깥에 있을 때는 계속 그 직원들이 이 사람이 이제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요. 이 내수종이 되면 그 내압이 커서 이 판단력이 굉장히 마음이 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달콤한 말을 하면, 뭐, 이젠, 없던 일하고 자기가 피해받았던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롯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이제 자기의 피해를 스스로 인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뒷방이 마침 비어 있는 방이 있어서 그 방으로 이제 데려다 놓았는데 한 3주가 지났어야 이제 좀 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이 방송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으라차차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보니까 이성근 대표님이 있는 민생연대 사무실에 을들의 쉘터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그 방에 을아차차. 예. 예, 고맙습니다. 응원해야겠네요. 그래서 국민 TV하고 협찬으로 해서 그 방을 공동으로 선전을 하고 을분들이 을에 속하는 분들이 위험하거나 그럴 때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피난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방이 상당히 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아모레 그다음에 대리기사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회장과 관련 롯데그룹 횡포. 롯데그룹 횡포는 정말 오늘 뉴스 보니까요. 이 신동민 회장 일가 족벌이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연봉으로 30억대를 받고 있고 배당으로 몇십억씩 받는데요. 그래놓고 노동자들을 막 자르고 협력업체는 수탈하고 편의점주들이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님도 롯데 미도파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해고당하셨어요. 그분도 해고시키고 온갖 악행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 잘했으면 부를 일 없잖아요. 못하니까 부르는 건데 새누리당이 아무튼 계속 기업 총수들을 재벌 총수들을 빼려고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그 이건희 회장 이번에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 파괴 문건이 공개가 돼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 새누리당이 기를 쓰고 반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들은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국회가 국민대표 와서 따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고 새누리당을 이렇게 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근 대표 하나 더. 국순당 배중호 사장이 국순당 문제 우리 으라차차에서도 국순당 다뤘었잖아요. 국회 이번에 국정감사 10월 15일 날 아모레 손영철 사장이랑 같이 출석해서 국순당 문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갔었죠. 약속했죠. 근데 황당하게 국순당 앞에 이상한 현수막을 걸었다면서요. 예, 그 대리점주들은 이미 영업을 자진해서 그만둔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돈을 보상금을 노리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장에는 와가지고 공정위에 신고한 3인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공정위에 그때 신고한 15명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냐 인정한다. 그럼 대화할 거냐 예 대화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국순당 분들이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가 국순당 건물 앞에 갔더니 저도 현수막 봤는데 기가 막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 분들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그만두신 분들이고 부당하게 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김종룡 회장님. 자, 대리기사 일로 왔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국회와 국민을 둘 다 모독하는 거 아닌가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아까 우리 아모레 피해 협의회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세상을 참 저도 물론 조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보다 많은 선배님들이십니다만
이 대립판에 오면서 제가 좀 세상을 좀 더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동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편의점에서 그 탁송 서비스를 대행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보면 가격이 뭐 2,500원, 2,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탁송 한 번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싸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좋은데 그때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탁송을 담당하는 택배 기사라든가 퀵 서비스 기사들은 한 건당 2,500원 매출해서 그것도 다 자기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저렴한 가격을 받고서 요런 그 수입을 받고서 정말 택배 기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주변에 우리 못지않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 속에서 아픔을 겪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세상의 지식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국정감사 특집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또 하나 기쁜 소식. 우리 방금 이제 김종룡 회장님도 택배 기사님들 이야기 하셨는데 저번에 CJ 택배 기사님들하고 네.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 오셨었잖아요. 그 우종본부장도 국회 미래창조위원회에 이제 증인으로 불려가서 이렇게 나쁜 짓 했냐고 의원들한테 엄청 혼나고 우체국과 그다음에 우체국이 택배를 위탁한 위탁회사 그다음에 우리 택배기사 협의회하고 3자 테이블을 만들기로 약속하였답니다. 아, 예, 거기서 제도 개선과 예.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국회에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원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주도해 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말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5명 박수 한번 치죠. 예. 민주당이 뭐 되게 어설픈 것도 많고 국민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많지만 그런 일 잘하는 건 또 저희가 박수 쳐주고 또 진보정당들 요즘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제발 진보정당도 빨리 국민들의 곁으로 돌아와서 예. 정의당 증소상공위원회 만들긴 했지만 더 열심히 떼어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우리 아니 거기에 또 한 가지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아부성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그 많은 그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문병호 의원님들이나 우원식 의원님들이 많이 정말 저희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또한 동시에 그런 일들을 같이 정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앞장서서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나 이거 완전히 아부상입니다. 우리 이성근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아니 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나름대로 커다란 그 담론을 가지고 정권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현실의 사회 속에서 고통 겪는 을들에 대한 그 관심과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회장님 그러면 좀 이따 끝나고 참여연대 회원가입 한번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민변, 참여연대, 민생연대, 전국교통상인연합회 같은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국순당은 그런 황당한 현수막을 걸어갖고 이성근 대표님 저희가 항의전을 했더니 또 그때서 또 미안하다고 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대표님? 정신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분들이 술 많이 마시고 밤새. 그러니까 국신당이 술판 회사니까 술 마시고 사장님이랑 임원들이 술 마시고 열받아서 행술 수술한 것 같아요. 수술. 행술 수술. 행설 수설이 아니라 행술 수술. 오, 우리 서금성 아모레 대표님 아주 이트가 넘쳐나시는데요. 예. 우리 네티즌들께서, 청취자들께서 오리 아빠님. 전북 지역 예비 모임 가능합니다. 이제 국민TV 조합원들 예비 모임 한답니다. 2013년 11월 1일 저녁 7시에 완산구 삼천동 3가에서 한대요. 수정원이라는 거에서 전북 지역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많이 잘 모여주시고요. 안창호철원님께서 정말 듣는 눈물 나네요. 힘내세요. 롯데 정말 너무하네요. 오늘부로 불매 1일. 정말 롯데는 저희가 지금 은하차찰 방송 나오실 분들이 지금 줄이 엄청 서 있어요. 다음 주는 다산 110 콜센터 특집인데 진짜 재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 진상 시민들이 전해가지고 막 갑자기 밥은 먹었냐 그런데요. 전화해서 느닷없이 감정 밥은 먹었냐. 그래서 너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비정규직이에요. 그분들이 또. 그 서울시의 일을 다 안내하는데 사실 서울시 직원이 소속감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다른 전혀 서울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앉혀놓고 온갖 서러운 일은 다 당하게 하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120 특집 진짜 재밌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고요. 그 다음 주 오늘 우리가 국정감사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번에 우원식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은수미 의원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은수미 의원 그다음에 우리 김종영 선생님이나 서금성 대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열심히 하는 의원들 윤호덕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또 문병호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이런 분들도 기회가 되면 예, 예. 또 이렇게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백마고지님께서 농산물의 경우 품질관리 감독권을 품질관리원에서 오래전 대형마트로 넘겼습니다. 가격 결정도 명목상으로 생산자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형마트가 합니다. 이것 또한 또 하나의 민영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을하차차에서 유통단계 갑을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 전 단계까지 걸쳐 있는 갑을 관계를 조명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대기업이 중도메인에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유통마진을 엄청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생산자들 돈을 못 받고 우리는 우리들 비싸게 사 먹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청취자들께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으라차차 나날이, 많은 사연을 소개하고, 또 정치인들도 으라차차 한번 나오겠다고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요. 자, 다시 국감 특집으로 가서, 결국, 아모레 서금성 대표님,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아모레 가가지고 협상안을 회사에 던졌죠? 이제 마지막 상생 조서반. 이걸, 11월 15일까지 자기들이 논의하고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인가요? 네, 그 약속을 득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길게 가지 말고, 11월 15일까지 해서 또 회사도 바로 서고, 우리가 또 다른 생업에 좀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로 같이 노력하자. 아모레 퍼시픽에게 그거는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요청을 했더니만 현재 시그널은 좀 좋게 오는 걸로 보는데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 손영철 사장이 다시 한번 불려가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또 질의하면 더 많은 개선하는 약속을 내놓겠죠. 아마 회사는 손영철 사장 지난번 그 버벅거린 것 때문에 상대 회사가 좀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영철 사장이 아모레 퍼시픽을 대표해서 간다면 준비 철저히 해서 아모레 퍼시픽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증언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아리따운 문제나 방문파면 대리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도 이제 믿고 다시 그 신뢰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입해 하시면 될 것 같고. 약속하고 난 다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속했다가 또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1회로 하루 나왔다가 만일 거기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면 그다음에 몇 차례고 더 불러낼 수 있는 종합검사라는 시스템이 종합검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잠시 나와서 모면하려고 하면 자꾸 불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또 따로 불러. 아닙니다. 국정감사 내에 기간 내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인으로 채택되었던 사람은 종합검사에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술 회사 얘기했는데 국순당이요. 아모레 퍼시픽은 그런 회사와 좀 다를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달라야죠.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수 선생님도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또 모르겠어요. 하기야 기업들이 워낙 이렇게 규모하니까 국순당처럼 저희들도 브레인카드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들인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쌩까면 진짜 저희가 가만두지 않고 국정감사가 끝난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랑 피해자들이랑 심지어 이제 화장품 소비를 주로 하는 여성들하고 여성단체는 같이 쳐들어가야죠, 저희가. 반드시. 우리 으라차차에 저번에 아모레가 한 번 소개되고 오늘 두 번째 소개되는 건데, 이게 우리 으라차차에 소개만 되면 해결이 잘 된다는 지금 소문이. 저희 대리기사들도 막 기대가 큽니다. 우리 으라차차 방송의 국민TV가 정말 으차차하면서 아차차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날 기대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대표님, 그러면 아모레, 그 다음에 이제 롯데 불려 나오고 국순당 불려 나왔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기업, U+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됐어요? LG U+, 우리 으라차차에도 U+의 경우에는 거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오리발 비슷하게 내놔가지고 지금 그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황당해하고 있는 편이고요. KT의 경우에는 11월 1일 날인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이미 이제 검찰에서 참여연대에서 이제 고발한 사건을 이제 지금 압수수색하고 지금 아주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석채 회장이 르완다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르완다. 한 상무나 정무 정도가 가면 되는 뭐 간단한 무슨 점검인데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10대 우리나라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KT 회장님께서 국정감사를 피해서 르완다로 도망가려다가 이번에 참여연대가 참여연대랑 언론노조 고발해서 국정 압수당하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이제 결국 국정감사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 나오면 이제 또 국회에서 고발해야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KT까지는 10대 그룹이고 롯데까지는 불러냈는데 정말 삼성, 현대, LG 이런 데는 정말 대재벌이잖아요. 우리나라 1, 2, 3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잘 못 불립니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비호합니다. 현대는 15일 날 왔었습니다. 오너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너는 아니죠. 삼성도 왔습니다. 저희 왔을 때. 삼성물산 부사장인가, 삼성전자 부사장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급으로 신동빈 회장이 이례적으로 지금 오너인데 불려 나오게 되는 거죠. 워낙 롯데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삼성은 근데 한 번도 이건희 회장은 국정감사 불러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이게 우리 사회의 딜레마입니다. 삼성이 좋은 기업이고 또 해외에서도 선전하고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기업인 건 분명한데 삼성과 이건희 일가는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온갖 불법과 탈세와 노동자들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희 일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전혀 묻지를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자, 우리 대리기사 협회 이제 11월 1일 날 로지사 사장 송민기 사장과 사장님과 김종룡 회장님 한판 붙는데 그날 국회 앞에서 1시에 뭐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실 생각이죠?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 대리운전 시장에서 로지 소프트사라든가 대리운전 업체들은 그 롯데 재벌이니 KT니 삼성이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짭도 않지 아주 작은 기업이들이죠. 그렇죠. 이런 작은 기업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KT 이석채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동등하게 송민기 씨가 국정감사로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그분도 어쩌면 굉장히 그만 급이 커진 걸까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급이 커진 것도 있지만 20만 대리기사들에게 피눈물 흘리기 아니라 그 원성이 국회로 밀려 들어간 거죠. 결국 이제 그만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니 롯데니 또는 아모레 퍼시픽이니 이런 거 못지않게 수많은 대리기사들과 그 종사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대리판에 무도한 그 횡포라든가 탈법적인 사항을 이 사회가 더 이상은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민기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인 행태가 대리기사들을 더 못되게 굴면서 그 책임을 저희들한테 떠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편에는 그게 저희는 더 엄청 좋아졌어요. 전국 대리기사협회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조그만 단체거든요. 그리고 김종룡이라는 사람은 누가 알겠어요. 대리기사 일개, 대리기사를.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 공지사항에 떠올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로지 연합사 회사 사장님들한테 다 공지를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오히려 커져버리고 전화위보 몇백만 불짜리 광고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대리기사들의 투쟁의 구심으로 급부상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사실 어저께도 저희들이 여기 여기 갖고 있는 홍보물을 저희들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홍보물 작업을 했어요. 밤에. 그러는데 참 하다 보면 그 대리기사들이 밤에 모이는 그 공간 같은 데 보면 오뎅 파는 분도 계시고 막 떡볶이 파는 분들 계시잖아요. 비록 사소한 거 좀 저희들이 건너주고 거기서 오뎅을 먹으면 그분들이 돈을 안 받아요. 고생하신다고. 그리고 대리기사들이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비록 작은 오뎅이지만 하나 들고 와서 드시라 그러고. 참 그만큼 어찌 보면 이 자기들은 그냥 무심코 살고 거의 포기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이런 불만들과 문제들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고 국정감사까지 끌려가는 사태까지 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대리기사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 겪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간단히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끝내겠는데요. 예,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11월 1일 날 국정감사가 그날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날이랍니다. 예. 그때 그 로지 소프트 사장 송민기 씨가 이제 국회 이제 증언대로 쓰는데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국정감사를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 오전에는 정책감사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통지면 보다 보니까 1시 이후에 이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1월 1일 날 금요일 날인데 오후 1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또한 그럴 예정이니까 우리 대리기사들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많이 나와주실 거라 믿고요. 대리기사 단체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관심과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우리 전국의 20만 대리기사 동지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대리기사분들이 나오신 다음에 특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랑 같이 그 강남 교보타워 앞에 신논현역 거기가 새벽에 기사님들이 집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셔틀도 타시고 가보니까 그 대기사님들의 처우가 거기서 다 느껴져요. 버스 기사님들이나 택시사님들은 비슷한 운전하시는데 다 기사식당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가니까 이 대기사님들은 기사식당이 없고 길거리에 천막식당이 있어요. 한 3개 정도. 거기서 4,000원짜리 닭곰탕이나 3,000원짜리 국밥을 팔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새벽 2시, 3시쯤 오셔서 그걸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잠시 앉아서 식사할 공간도 없구나. 이 정도로 열악하구나. 했고, 근데 그 닭곰탕은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먹었거든요. 4,000원짜리. 제가 그 아주머니 아주 친절합니다. 고물상년대 봉전 대표님 제가 사드렸어요. 아이고, 그거 쓰셨네요. 네. 기사가 아니고 대리 기사네요.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란 뜻으로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기사 대우도 못 받고. 기사의 대리다. 이틀가 넘치세요. 우리 쪽에 아무래도 대표님 정말 기사가 아니고 대리 기사니까. 좋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검은별님께서 롯데카드 쓰는데 그런데 삼성현대 어디 하나 기쁜 말로 쓰고 싶은 곳이 없네요. 예, 검은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삼성현대나 롯데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사랑받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고 나쁜 짓을 못하게 감시하자는 거니까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는 건 쓰셔도 됩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재벌 대기업을 감시하고 을들을 살려주는 활동을 많이 도와주시고요. 행복한 둥이맘께서 등대지기 참여연대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참여연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생연대, 민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함께 사는 서울연대, 또 민주노총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진짜 우리 사회경제 약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내가조아님께서도 많은 활동가분들 무한 응원을 보냅니다. 곰곰이님께서 그래도 민생 챙기자는 새누리당은 뭐 하나요? 계속. 그러니까 민생을 안 챙겨요. 그분들은 재벌만 챙겨요. 재벌 민생을 챙기죠. 재벌들이 민생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23년 동안 연구한 결과 새누리당은 절대 민초들을 챙기지가 않습니다. 해도 너무 많은 정당입니다. 예, 재벌 누리당이라고 이름 바꿔주거나 딴 누리당이라고 이름 바꿔줘야 돼요. 예. 자, 이제, 점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성근 대표님.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자본주의 발전 연구라는 뭐 유명한 책도 번역도 하시고 또 본인께서도 또 모 대학 경제학과도 나오셨는데 제야 경제학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남한 자본주의가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어쩌다 이렇게 천민 자본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한 탐욕 자본주의로 변질된 걸까요? 예, 97년을 경계로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매우 약탈적으로 이제 변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산업자본이 꾸준히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왔고 그래서 특별히 을에 대한 착취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예상 수익률, 평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져왔었는데 97년 IMF 그 한나라당 시절에 맞추어졌던 모든 이제 뭐라 합니까? 맹점들, 경제의 맹점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축적되었던 것이 IMF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때 재벌 계획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위기감만 느끼고 재벌 계획은 사실상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재벌들이 이제
자기 생존을 찾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의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자기들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이제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제 자신들의 수익률을 이윤율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이제 을을 이제 착안을 합니다. 외국 나가서는 제대로 몇몇 재벌들은 나가서 성공을 하지만은 나머지 재벌들은 국내에서 안주하면서 을에 대한 착취를 가지고 기업의 이윤율을 올리겠다고 이제 작정을 해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IMF 이후의 새 정권이 전혀 제어를 하지 않고 공정위를 그냥 눈 감고 자게 만들고 사법부를 눈 감고 자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공정 그런 문제 나오면 어떠한 이제 형사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사법당국과 정권들이 재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 을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자본주의가 너무나 외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함으로써 뭘 살짝 하는 건데 이 나라는 뭐 드러내놓고 백주 대낮에 이제 대놓고 수탈하는 대놓고 이제 을들의 목을 이제 난도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가 오래가면 이런 자본주의는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폭발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원래 경세 재민의 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운영하고 민중을 구제한다는 뜻인데 오히려 이렇게 민초들을 수탈하는 경제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그냥 그렇습니다. 무슨 정글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약탈이라고 해야겠죠.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본의 충동적 이제 자기 축적 욕구 이것을 이제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이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 여태까지 자본주의 역사 발전의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예전에 혁명이 일어나 버렸죠. 근데 이제 뭐 지금 혁명까지는 아니어도 결국 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금성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또 아모레 영업의 전설이었지만 지금은 쫓겨나셔서 이성근 대표님이 경제 일반에 대한 정말 정확한 지적은 참 소중하게 드려야겠고요. 사실 97년을 기점으로 하셨는데 그때는 그래도 노동운동이 춘투니 하투니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되었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이 자본들이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노동자들이 그 투쟁 때문에 지나친 요구 때문에 되었다 해서 이제 이 노동자들을 완전히 그냥 찍소리 못하게 만들자 하다 보니까 하청, 재하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정규직 이렇게 양산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참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대기업들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풍토를 만든다면 정말 이 나라는 미래가 보이고 정말 가난한 이들이 부자들을 질시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 대리이사 우리 이성근 대표님 고기아빠님께서 이런 좋은 방송을 만드는 국민TV에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호소도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국민TV에 저희도 함께하고 국민TV도 끝까지 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 특집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120 다산 콜센터 특집, 다다음 주에는 은수미 의원 특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of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